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음수가 포함된 계산을 하고 약수와 배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에서는 음수를 뺄셈 연산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음의 부호는 플러스 부호와 반대 방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잡아서 오른쪽에 1만큼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 녀석은 플러스 1, 플러스가 생략된 녀석입니다. 플러스 기호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2에 반대되는 녀석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는 방향이 반대 방향 왼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플러스 자체가 플러스 연선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연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녀석이 작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까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3만큼 왼쪽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5만큼 가고 4만큼 왼쪽으로 그러면 1이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은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면 5만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4만큼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뺄셈은 마이너스 부호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상하죠? 5에서 2만큼 마이너스인데 그 방향이 반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은 녀석은 플러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뺄셈을 하기 전에 곱셈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자세히 살펴보면 부호가 같은 녀석들이 곱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다른 녀석들끼리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곱한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놓고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5와 3을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마이너스가 되고 1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5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가령 5 나누기 3 이런 경우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고쳐지는 거죠. 단 곱셈으로 고칠 때 뒤에 있는 녀석을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5 나누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 마이너스를 붙이고 3분의 5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분수의 계산은 다음 단원에서 다뤄지겠지만 다음 단원에서 다뤄지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눗셈에서의 부호는 곱셈에서의 부호와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수의 연산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약수하고 배수 내용을 다룰 텐데요. 약수와 배수는 간단합니다. 정수와 정수를 곱하면 항상 정수가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곱해지는 이런 녀석들이 바로 약수가 되고, 그래서 곱한 결과로 나온 녀석이 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 곱하기 3은 6입니다. 이때 2와 3은 각각 6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죠. 3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6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약수와 배수는 간단합니다. 나눠지는 수는 약수고, 곱해지는 수는, 곱해서 나오는 수는 배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 되게 하는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수에 엄밀하게 말하면, 좀 점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해하면서도 크게 틀리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2나 3, 6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나누어지는 약수 중에 나눌 수 있는 값이 자기 자신, 이 녀석을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소수점 연산을 할 때 배우게 될 그 소수와는 좀 다른데요. 이 소수는 영어로 하면 프라임 넘버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 소수죠. 우리가 뒤에 소수점으로 배우게 될 소수는 이 소수를 다른 수입니다. 한글로 쓰면 똑같이 표현되는데 다른 소수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수는 1과 자기 자신이 약수인 그런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나 3, 5, 7, 11 따위의 수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약수가 1하고 2뿐입니다. 1하고 자기 자신뿐이죠. 3도 마찬가지입니다. 1하고 3뿐이죠. 5도 1하고 5뿐입니다. 약수가 나머지 녀석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수인 거죠. 그래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 이런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이 소수를 왜 다루느냐 하면 나중에 약수와 배수 또는 공약수, 공배수를 다룰 때 이 소수들을 곱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이때 그 소수가 바로 이 소인수입니다. 소수라고도 하고 소인수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프라임 팩터 이렇게 얘기하면 소인수가 되는 거고, 프라임 넘버 이러면 소수가 되는 거죠. 여러 수의 공통 약수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녀석은 공통 배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4와 12가 있다고. 그러면 4는 2 곱하기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2가 바로 소인수. 소수 중에 짝수는 유일하게 2뿐입니다. 2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 녀석은
4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가 뭡니까? 약수가 2 곱하기 2, 즉 이 녀석을 공약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4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약수 중 가장 큰 수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나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같은 인수 최대한으로 뽑아내보면 됩니다. 그런데 4만 약수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1이나 2나 4나 모두 약수로 볼 수 있죠.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4와 12의 최대 공약수가 4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최대 공약수가 4인데 그 중에 약수라고 칠 수 있는 건 1, 2, 4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24와 64를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은 3 곱하기 8, 이 녀석은 8 곱하기 8. 그러니 2가 3개 곱해져 있고 3이 곱해져 있고 이 녀석은 2만 6개 곱해져 있죠. 이 녀석은 2가 6개까지 곱해지고 이 녀석은 3개까지 곱해져 있습니다. 3은 없죠? 그러니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8의 약수 1, 2, 4, 8과 같은 녀석은 당연하게도 양쪽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약수입니다. 그러니 이 녀석들이 모두 다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약수를 구할 때는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것의 약수를 구하는 것이 편합니다. 배수를 살펴볼까요? 2와 3의 공배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데 잘 살펴보면 6,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때 이 녀석을 공배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배수 중에 공통된 부분입니다. 6, 12, 18, 24 이런 식으로 간대요.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6입니다. 이 모두가 공배수인 거죠. 모두 공배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 공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배수를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두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배수를 구할 때는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녀석들의 배수를 구해보면 편리하죠. 그런데 2와 3처럼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1뿐인 이런 수를 서로 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약수가 서로 1뿐인 이런 수를 서로 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서로 소인수는 그냥 곱하면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서로 소가 아닌 공약수를 가지는 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24는 2가 3개, 3이 하나, 4, 9, 36이니까 2가 2개고 3이 2개죠. 이때는 잘 살펴보면 2가 2개가 공통이고 3이 1개가 공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12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2는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72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쯤에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것 중 작은 쪽을 선택을 했다면 최소 공배수는 가진 것 중 더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 5가 곱해져 있다면 5는 하나만 들어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더 많죠. 그래서 여기 5가 곱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가장 많은 쪽 인수끼리 찾아서 곱하면 이것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수는 개수를 세거나 거기다 방향성을 부여한 녀석입니다. 하나씩 떨어져 있는 셈인데 이 수로는 표시할 수 없는 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자를 6명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조각은 전체 피자 양의 얼마에 해당하는 걸까요? 바로 이럴 때 이때 필요한 수가 정수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피자가 기본적으로 1이라는 값을 갖는데 그걸 6조각 냈다고 해서 6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 하나는 한 조각은 그냥 1이다 이렇게 표시한다면 전체를 더했을 때도 1이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 발생하죠. 전체를 다 하면 6이 나옵니다. 그러니 작은 조각 하나는 그냥 한 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6개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수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수가 분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전체 양이 몇 조각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 합치면 B가 나온다는 거죠. N조각 냈을 때. 그러면 한 조각당 가져가야 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표시하자는 겁니다. 표시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표시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1만큼을 N조각 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표기법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분수 표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수의 계산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니 수의 계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표기가 전체 하나를 n등분 해놓은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A도 B도 모두 정수로 물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수학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B는 0이 아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B를 분모라고 하고 A를 분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A over B, B 위에 A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B분의 A 이렇게 읽습니다. B 등분한 중 A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읽을 때는 B분의 A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밑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됩니까? 분모가 됩니다. 이 분모가 사실은 기준값인 거죠. 몇 개로 나누겠다라는 기준이 밑에 분모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분수입니다.
이 분수는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되는데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표시됩니다. 진분수는 분자의 값이 분모의 값보다 작아서 1보다 작은 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가분수는 분자에 있는 값이 분모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은 정수 더하기 진분수꼴로 표시되는 녀석을 대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12분의 1,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죠? 7분의 3 이런 것들이 진분수가 됩니다. 가분수는 12분의 15 또는 7분의 8 분자가 분모보다 큰 이런 녀석을 가분수라고 합니다. 대분수는 1 더하기 12분의 5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걸 1과 12분의 5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값은 이렇게 표현된 값은 이 값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 더하기 7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와 7분의 3 이렇게 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기 방식은 나중에는 잘 쓰지 않게 되죠.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분수는 대분수나 가분수는 이 진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편한데 나중에 분수의 계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자의 값이 작을수록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 대분수나 가분수처럼 다른 수가 개혁되어 있거나 분자가 값이 큰 수는 계산하기가 좀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진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그냥 가분수로 계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분수는 결과적으로 가분수로 고치든 진분수로 고치든 고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단 예를 들어서 대분수를 고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4와 3분의 1 같은 경우 보면 4는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분수의 가분수와 대분수를 서로 고치는 걸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분수의 연산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분수의 연산에 앞서서 분수가 갖는 특징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분자와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게 분수 연산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분수 연산 실패하죠. 덧셈과 뺄셈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덧셈과 뺄셈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곱셈과 나눗셈에서만 갖는 특징인 거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주어진 수에 분자에도 2를 곱하고 분모에도 2를 곱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분자 분모를 똑같이 6으로 나누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쪽의 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표현할 때는 약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양쪽의 분자, 분모에 동시에 존재하는 인수를 없애는 과정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자, 18분의 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 18은 2, 9, 18이죠.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2와 3이라는 인수가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동시에 없애는 걸, 없애고 1로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없애고 1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약분을 하지 않은 수를 오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분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 두 값이 같지만, 그래서 18분의 6이라고 해도 틀린 값은 아니지만 이걸 꼭 반드시 3분의 1로 고쳐 적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18분의 6을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분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약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존재하는 공약수를 약분이라고 취급하면 됩니다. 공약수를 찾아서 동시에 없애야겠죠.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분수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단위로 도량형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되로 계산하고 한 사람은 말로 계산하면 똑같은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보더라도 한 사람은 석대, 한 사람은 서말, 절대로 동등한 값어치가 아니죠. 똑같은 3이라는 숫자를 가진 단위지만 하나는 되고 하나는 말이죠. 1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둘로 쪼갠 그 중에 하나하고 하나를 셋으로 쪼갠 그 중에 하나하고는 같은 분량일 수 없는 거죠. 이걸 더한다고 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두 개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5분의 1입니까? 아니죠. 5분의 1은 5개 중에 하나니까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지겠죠. 5분의 1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도 더하고 밑에도 더하고 5분의 1냐 5분의 2냐 그것도 아니죠. 빵 주문했나? 안 했는데. 빵 맞습니다. 5층 맞습니까? 5층. 예. 예. 한목수 과자님이고요. 여기 맞은편에 5층에 수학학원에 들어갔는데 주수부. 예.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분모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분모를 일치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2개로 나누고 하나는 3개로 나눴다 이겁니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양변에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분자 분모에 적당한 값을 곱해서 분자와 분모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뭘 곱해야 일치가 되느냐? 여기는 3을 곱하고 여기는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해서 3, 3 이렇게 곱하고 2 곱하잖아요. 그러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제 봅시다. 6개로 나누고 6개로 나누면 단위당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 중에서 3개와 그 중에서 2개 더하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의 계산에서 덧셈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통분이고
통분은 분모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분모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분자와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죠. 분자와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해서 분모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2분의 5와 16분의 3 12와 16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문제죠. 같이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다가 2를 2번 곱하고 여기다가 3을 한 번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2를 2번 곱해야 되고 여기도 3을 한 번 곱해야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2가 4개, 3이 하나. 즉 9. 그래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금 보여준 이 과정이 아까쯤에 봤던 무엇과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이 밑에 값을 곱하는 것,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잘 보면 알겠지만 2가 여긴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가 4개가 곱해진 셈이 됩니다. 여기는 3이 1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도 3을 1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2가 4개가 되고 3이 1개가 곱해지는 과정인 거죠. 즉 양쪽 수에서 더 많은 인수를 뽑아서 곱한 녀석이 됩니다. 정확하게 뭔가요? 바로 최소 공배수죠. 분모에 있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분모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분모에 있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분모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반드시 그러면 최소 공배수여야 되나요? 그냥 공배수면 됩니다. 12와 16의 공배수 중 제일 작은 게 48이라서 계산하기 가장 쉽다는 점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잡는다는 거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서 72로 만들어도 96으로 만들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신에 계산 결과 나온 것을 보고서 다시 약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숫자도 더 커진다는 단점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인수의 것을 모두 골라내서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여기는 2가 2번, 2가 4번. 그래서 2를 4번 고르는 거죠. 여기는 3이 1번, 여기는 3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이 한 번 곱해진 것까지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48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학생들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바로 뭐냐면 도대체 왜 최소 공배수 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와 같은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수계산 또는 분수계산에서의 약분이나 통분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소 공배수나 최대 공약수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용어를 모르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분모를 일치시키다 보면 당연하게도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와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분수 연산에서 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분수의 곱셈에서는 다행히 덧셈 뺄셈에서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것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나눗셈을 할 때는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뒤에 있는 녀석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1분의 4 이렇게 뒤집어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역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
1 곱하기 3, 2분의 3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나누기 3 이것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걸 1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을 밑으로 보내주는 거죠. 역수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곱셈 나눗셈에서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덧셈 뺄셈에서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계산 결과를 놓고서 약분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분의 1 이와 같은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8 그런데 8은 2가 3번 곱해진 녀석이죠. 6은 6 곱하기 3입니다. 없애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자는 거죠. 자, 분수의 연산도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분수의 연산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대분수와 가분수의 바꾸는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4와 3분의 1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4 더하기 3분의 1과 같죠. 그런데 이거 4는 1분의 4입니다. 1분의 4와 같습니다. 분모가 다르죠. 동시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앞에 있는 녀석에 3을 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2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2 더하기 1 해서 3분의 13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3 같은 경우는 1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3분의 3 곱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금방 연산해서 반대 과정으로 고치면 이렇게 분자에서 더해진 녀석은 두 개로 따로따로 나누어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분모를 써서 그러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3분의 3 곱하기 4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그런데 똑같이 3이 존재하니까 약분을 해서 즉 4와 3분의 1 이렇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과정이 뭔가요? 수를 몫과 나머지로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48은 7로 나누면 지는 4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분의 7 곱하기 6 7분의 6 이렇게 고쳐줄 수 있고 똑같은 7을 약분하고 나면 6 더하기 7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과 7분의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